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금은영입니다. 자, 올해 초 저희가 그렸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승승장구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죠. 좀 살아나던 분위기 자체가 좀 죽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툭 하고 내뱉은 썰렁한 농담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기분을 좀 업시켜볼 만한 이슈 그리고 상담 전략들로 여러분의 기분 다시 한번 저희가 쇄신시켜 드려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회식 자리 재간동이 같이 오늘 부동산 가이드 활발하게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할게요.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화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 연락 주실 번호도요. 02797-0300번 두 곳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락 가능한 수단, 모든 수단 동원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외적인 시간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마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정말 이 시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담해 주실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대표님을 모셨으니까요. 제가 시장 팁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자처, 투자 네. 실패하시는 분들이 상담 전화가 부쩍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요 지점은 피하라라고 이런 투자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승부는 그 사업성과 사업 속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사업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최대 걸림돌이란 게 우선은 지금 사업 시행인가 또 이제 꾸준히 뭐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네. 또 사업 시행인가를 맡아놓고도 또 어떤 건축에 대한 변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옥신각신 조합원들 사이를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대위, 즉 이렇게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입심이 셀수록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또 사업성 측면으로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금융 비용이라든지 또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최근에 그 가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각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기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고요. 또 뉴타운 지역도 그 부가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좀 평가액을 낮추는 부분이 네. 이제 비례율을 조정을 하는 건데 비례율을 조정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또 생겨났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따져서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또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현명하게 좀 일단 빠져나왔다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요. 또 들어갈 때를 언제쯤인가를 이제 좀 들여다볼 때 이런 부분을 잘 믹서 있게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경청을 네. 하시다 보면 그런 답안도 얻고 또 세미나에 오시다 보면은 좀 확실하게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는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부동산 가이드 이 방송 진행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것을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듣게 되는 투자 팁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은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투자 팁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시간 활용하기 위해서 연락 주신 분들의 전화 받아가면서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제가요, 네. 신내동에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입주를 못하고 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목적이 있는지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좀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럼 정확히요. 아파트 주소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예, 노원구 하계동 네. 삼익성경 아파트예요. 노원구 하계동의 삼익 선경 아파트요. 네. 네, 현재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실거주는 못하고 계신 상태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요. 궁금한 거 한번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제 하계동의 삼익 성경 아파트, 네. 지금 몇 평을 보유하고 계시죠? 40평입니다. 40평이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실제, 처음 이제 매입을 할 때는 거주를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거주를 실제로 못하고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예. 교통이 좀 불편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팔을까? 또 아니면 네. 다시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아, 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취업을 한 상태에서 교통이 멀고 불편해서. 네. 예, 망설이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치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예. 지금 삼익 성경 아파트 하계동에 있죠? 네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계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93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한 세대수가 한 400세대 정도가 돼요. 아, 네. 거주 요건 자체는 교통환경이라든지 또 옆에 그 공원이 끼고 있어서 네. 굉장히 생활, 실거주 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불암산 배경이 좋아서 저희도 구입을 했는데 네. 아이들은 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교통 편한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색깔이 확 틀립니다. 네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통환경이라든지 또 네. 서울 중심권으로 가고자 있는 그런 좀 생활하는 데는 조금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도 집값 상승하는 데는 오히려 지금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분 쪽이 더 유리해요. 아, 그래요? 자, 우선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하계역이라 중계역 자체가 이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요.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인근의 그 뭐 상계동이라든지 그 이외에 있는 네. 분들도 이곳 그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아, 네. 자, 더군다나 좋은 장점으로 또 얘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그 중계동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라 한다면 나중에 향후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보다도 또 우선해서 또 인센티브도 더 큰 적용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이거든요. 아, 네. 이곳 그 삼익 성경 아파트는 위치가 여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건은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고 한참 이제 멀고요. 예, 또 예.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진행하기에는 아직은 그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단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네. 우선 지금 그 대형평형 40평형인데 네. 이 근처의 아파트의 그 주공 아파트를 제외한 민영 아파트들이요. 네네. 대부분 여기처럼 대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옆에 한신 동성이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민영 아파트들은 대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고 네. 주공 아파트 정도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 그 평형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실수요자들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고요. 예, 그런 예. 대형 평형을 거주를 하려는 수요자들은 오히려 별내 신도시라든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집값은 크게 안 오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이제 지금 봐서는 전세금이 한 2, 3년 전에부터 가격이 올랐었죠. 네. 예,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5, 6년 전에 전세금이 올랐고요. 예, 예. 지금에 와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사업 그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네. 봤을 때는 그 중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금 거래도 되고 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는 또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들고남이 크게는 없을 것이다. 3년 안쪽으로는.
아, 네. 그러면 여기에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 아파트에 투자된 금액인데 네네. 3년 동안 거래 금액에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금액 대비, 효율성 대비해서는 맞지 않는 투자금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전세 만기 시점에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예, 매도해서 이거보다 네. 더 나은 지역, 또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신축이라든지 소형평형이라든지 아니면 네. 수익형이라든지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해서 변화를 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시청자님. 일단 거주하는 분들은 직장 가깝고 뭐 이렇게 원하는 바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 자녀분들의 선택에 좀 더 한 표를 던져주셨어요.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셨는데요. 참고하고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세요. 그 매도 쪽으로 하면 어느 쪽이, 아니, 매도하고 저희가 재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요, 방송 시간 관계상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방송 후에 대표님께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아, 네네. 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로 빨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요, 네. 저기 주택인데요, 네, 그린 상가인데, 네. 그거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아, 근린상가요? 어디에 있는 근린상가죠? 경기도 파주시 네, 조리읍 장곡리 조리읍 340. 장곡리. 네. 348번지. 348번지요. 경기도 예. 파주시 조리읍의 장곡리 348번지 맞으시죠? 네. 네, 현재 가지고 계신데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고요.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2007년이요. 2007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으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주 굉장히 좋은 데죠. 일단 파주 조리읍 장곡리 공릉 저수지 예, 예. 저수지 변가에 그 네. 도로가에 지금 식당이 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아마 2007년도에 네. 땅이니까 토지 가치도 상승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식당으로 운영을 한다면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시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투마리를 쫓기 위해서 이거를 구입을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또 외곽의 식당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영업을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게 좀 어떤 소위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여기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임대가를 조금 낮춰달라는 요청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임대까지 낮춰주는 그런 수익률에 대한 그 하락률도 있지만 이 어떤 땅값이라든지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동시에 따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고민을 갖고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 그거 매매 전에는 하라고 많이 그랬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냥 거기가 좋아서 그냥 놔뒀는데 네. 저희가 조금 요새 돈이 멀치니까 네. 좀 팔아볼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보죠.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땅 가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뭐 얼마다를 놓고 이렇게 기준치를 정하는 것보다도 네. 우선 큰 틀에서 이런 것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낫냐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예. 실속 있게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 파주가 전체적으로는 시가지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이런 어떤 외곽에 대한 식당에 대한 어떤 손님들이랄까요? 이런 수요층들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이런 식당들에 대한 공급 경쟁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이 실질적으로 유명세를 타지 않은 그런 어떤 단일 식당이다라고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저하되고 또 이 집을 내가 직접 구입을 해서 영업 목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떤 수요자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드문드문 있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네. 수요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가 정답일 것 같거든요.
네. 땅이란 거는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이 땅의 가치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저수지 근처에는 이 식당으로 차려서의 다른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해도 한계점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하는 거로 잡으시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근 중개업소나 하는 것보다도요,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통해서 내가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실제 내가 매도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많은 수요층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파시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가을까지 한 6개월 정도를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꼭 사고 싶으신 분한테 제값을 받고 파시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빚이 있으면 빚을 좀 까시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도심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용도나 운영 그리고 수요 부분 다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염두에 두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봐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이세요? 제가 애들 학교 때문에 네. 이사 왔는데요. 네, 이제 학교가 끝나니까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거를 매도를 하는 시점이나 향후 네. 전망 아니면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곳이요. 이거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거가 뭘까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빌라요. 빌라요? 어느 지역에 있는 예. 빌라죠? 목사동이요. 아, 목동이요. 예예. 목동, 목사동에 빌라 가지고 계신데 번지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764-13번지요. 764-13번지 목사동 네. 빌라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략 한번 시원하게 세워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목사동에 빌라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걸 언제 구입하셨죠? 2009년도에요. 2009년도요. 예. 자, 여기가 지금 목사동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게 됐을 경우에 그 구시가지죠. 이제 목동은 신시가지 해가지고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목 2동, 목 3동, 그리고 목 4동 해가지고요. 구시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7년부터 그 패러다임이 좀 변해서 이 구시가지가 개발이 된다, 뉴타운이 된다 이런 그 풍문 때문에 어떤 지분가 대비 거래 그 량도 많이 늘었고 거래 금액도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2009년에 가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꼭지점을 좀 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동이 바로 옆에 그 목 2단지라든지 목 3단지 아파트하고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집값으로만 봐서 향후에 오를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느냐로 봤을 때는요, 공급적인 측면하고 수요자의 성향, 즉 수요자들이 좀 선호도가 높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뭐냐면 우선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봤다시피 목동이라는 주거지역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렇게 다가구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말고 바로 옆에 보면은 이 화곡동이 있죠. 네. 이 화곡동 같은 경우는 본동에서 8동까지 9개 동이 강서구에서는 3분의 1이 넘는 주민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넓게는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빌라촌의 그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만 특화돼서 가격이 오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수요자들이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신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선호도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빌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기 때문에 이런 빌라촌 말고도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이라든지 염창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노후됐지만 그런 아파트에 대한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가양동, 등촌동 이런 데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가격도 좀 올랐고요. 더구나 왼쪽에 그 마곡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그 신축에 대한 기대감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층까지 이렇게 흡수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단계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다. 그러고 나니까 매도 타임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신데 네.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올라가면 이게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하지만 나중에 지금부터 출발해서 한 향후 또 3년 최소한 아니면 5, 6년 이후를 내다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 아파트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시간 너무 급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가격 탄력 구조에서 지금 6월 4일 어떤 지자체 선거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바람을 일으킬 계획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 2016년도 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쪽에 대한 개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한번 양치기와 늑대처럼 양치기 소년과 늑대처럼 한번 외쳤다가 그게 무산됐는데 또 외쳤다가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갖고 이슈화 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임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고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 매도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라는 답변이 들으셨는데요. 어떻게요? 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운이 없으셔서 좀 안타깝네요. 이분 어떻게 힘내시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일단은 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 네. 때 목소리가 축 빠져가지고 뭔가 기대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이라는 거는 항상 다른 곳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트렌드는요,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쪽으로 더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주거 만족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변화만 주면 그때 기분 좋은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어쨌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은 염착역이나 등촌역에 있는 쪽에 중개업소를 좀 문을 두드려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생각하신 것보다는 다만 500천이라도 좀 네. 제값을 받고 매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럼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야기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42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위치 좋은 곳에 프리미엄을 약간 주고 일반 분양분을 매입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라면 올해는 새로운 투자처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위례신도시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많이 어떤 신규 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또 워낙 위치적으로나 또 이 규모 면이라든지 또 인근의 이제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위례신도시의 인기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평당 1,700에서 피도 이렇게 얼마 좀 붙어 있는 쪽도 있고 하는데 일단 투자 목적이라고 문자 이렇게 내셨는데요. 네. 투자 목적이라면 안 하셨으면 합니다. 반대. 예, 왜냐하면 네. 일단 이쪽에서 공급되는 양이 4만 가구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4만 6천 세대 중에서 여기를 선호하는 주거에 대한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들이 지금은 어떤 분위기 확산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그게 꾸준히 이렇게 몰려들기는 좀 어렵다. 지금 피 받고 좀 사서 또 피 받고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차라리 거주 목적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사도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항상 언젠가는 되팔고 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일단 투자 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보류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전화 문자 상담을 저희가 이어왔습니다. 좀 더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를 위해서 좀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다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무료 세미나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하실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를 주제로 시간이 꾸려지는데요. 3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02797-0300번 연락 접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02-2077-6330번 전화 상담 번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일부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강서구가 정부의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비행 경로와 무관한 지역까지 한꺼번에 고도 제한에 걸리면서 피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34만여 명의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입출항 절차를 보면 활주로 동쪽 지역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 매뉴얼 AIP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포공항은 활주로 방향에 따라 남동쪽이나 북서쪽 방향으로 항공기가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시계 비행으로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서쪽의 패턴 비행로를 이용합니다. 이때의 항공기 고도는 1000피트, 대략 300m 높이입니다. 항공기가 이 패턴 비행로로 들어가거나 패턴 비행로에서 나올 때에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운분기점을 2000에서 3000피트, 대략 600에서 900m 고도로 지나야 합니다. 헬기가 활주로 동쪽으로 나갈 때에도 관제탑 주변 상공을 거쳐 한강상공으로 진입합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는 상당 부분이 겹치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고도 제한 높이인 57.86m보다 2배가 넘는 119m까지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고 마곡지구는 162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도 제한에 막혀 발전이 지체됐다는 이유입니다. 거기는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아주 낙후되고 전혀 발전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과 관련한 국제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국토부 방문에 이어 오는 20일 국회와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청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40년이 된 자동차 매매와 유통산업의 집적지 서울 장안평 일대가 자동차 유통산업 벨트로 육성됩니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48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자동차 산업과 도시재생 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장안평 일대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후 지역에 매매센터와 경매장, 물류센터 등을 비롯해 자동차 무역센터와 박물관, 비즈니스 호텔, 회의장과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상용 천연가스 액화 공정 설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상용 액화 플랜트 설계 기술을 적용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에 건설할 LNG 플랜트 테스트베드 1호기를 준공하고 하루 100톤급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SK건설은 오늘 SK건설 임직원과 비즈파트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핵목날개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서명거래 보존 등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뭘까요? 참 초연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혹하게 되는 게 바로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연락 주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에 오늘은 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어요.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으니까요. 또 오늘 또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연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58m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실거주용으로도 적합하고요. 또한 수익형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지금 상반신밖에 나가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우리 김연아 소장님 정말 오색 찬란한 바지 입고 오셨거든요. 그에 부응하는 오색 찬란한 정보 소개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김철문 이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십니까? 네,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의 중심지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투룸 다세주택인데요. 5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라서 자녀의 증여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포의 중심지 서교동입니다. 여기 초역세권 도보 3분 이내의 실거주와 매매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의 정보 역시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정보부터 하나씩 보자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매물로 이어갈게요. 화면으로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노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6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에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수익성, 안전성, 또 여기에는 황금성까지 좋다라는 이 약간 대명사처럼 붙어 있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네. 그만큼 이름 있는 분들이 거주하면서 실제로 투자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강남 개발 중심 축은 강남대로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이 강남대로와 대로변과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노년역과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면서 조용한 주거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GS 자이의 초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요건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은 투룸인데요. 강남 중심권 반포동입니다. 여기에 투룸에 5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강북권에 실질적으로 투룸 가격으로 이 중심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있는 매물이고요.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 앞으로 자녀의 증여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소액으로 증여를 하셔서 그만큼 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향후에 자녀 자산 증식의 토대 기초가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대로변에 인접한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위치인지 궁금해요. 입지 여건요. 예, 일단은 우리가 강남하면 테헤란로를 떠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미 과밀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심축이 강남대로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지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주변지로 하단 지역이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고급 가구의 거리가 있고요. 바로 좌측 지역에는 백화점과 다양한 교통편이 있는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한 멀티플렉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상단 쪽 북단이죠. 한강변인데 이 지역이 재건축의 단지로서 앞으로 큰 핵으로서 그만큼 가치 창출의 미래 비전을 듬뿍 담고 있는 지역으로서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실제로 가치 있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 아래, 좌우로 정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강남 지역에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게 아무래도 신분당선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이 강남역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도달해 있는데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강남대로를 뻗쳐서 실질적으로 용산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광화문을 거쳐서 은평, 뉴타운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분당선이 조만간 착공
포옹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강북권의 교통소통이 그만큼 잘 됨으로써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신분당선 착공과 더불어서 경제적 효과를 한층 더 가미하기 위해서 동시에 지하도시 건설권이 있습니다. 이게 1, 2, 3단계인데요. 본 매물이 있는 지역, 이 논현동 인근 지역이 1차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보시면 주변 지역이 많은 패션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권의 팽창이 눈에 보이게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9호선 연장선이 또 2단계가 조만간 또 개통됨으로 해서 강남 잠실까지 개통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난다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개발의 중심축이 강남권에서는 삼성도 한전 부지와 더불어서 하단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성동 같은 경우 앞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롯데 칠성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예전에 2009년도에 삼성타운이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가치가 1억 이상 올랐듯이 이 매물의 가치도 실질적으로 롯데 칠성 부지가 앞으로 핵으로서 그만큼 가치 창출에 아주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듬뿍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풍부한 호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지하도시 시너지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건물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 화면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내부 네. 사진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 그 예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제 이 매물 같은 현장에 도착해 보시면 앞면이 8m 도로 있고요. 바로 옆면이 또 4m 도로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2층에 있는 매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광이라든지 이런 내부가 굉장히 빛의 조감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매물 같은 내부에 보시면은 넓은 투룸입니다. 방이 2개인데요. 다 두 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주하기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돼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남하면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지만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세대당 거의 100%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의 편의성이 눈에 띄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로변과 인접해 있고요. 이 많은 거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방이 크다, 두 개의 큰 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강북권의 투룸 투자 금액으로 강남의 중심지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은 매매가가 2억 3,800만 원인데요. 인접 지역에 3억 미만의 투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의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저렴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임대차가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약 1억 5,500만 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금 5,3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이 만기가 7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기 시 옵션만 약간만 넣으신다면 실질적으로 임대가도 월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웬만한 강북권의 수익률을 버금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점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서초구 반포동이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수장께서 가주신 매물 정보입니다. 확인하고요.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숙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에 3층에 위치했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네요.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일단 양재동 하면은 익숙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요, 강남의 끝이다, 강남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강남의 중심지로, 그러니까 서초구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성형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얼굴이 거기는 변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얼굴이 계속 변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추천 포인트로요. 많은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포주공 재건축도 이주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삼성 연구단지가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이시티 개발이 지금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당연하고요. 임대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매물 입지도 58m 영곡 사거리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양재대로변이 강남대로와 연결되면서 헌능 인터체인지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과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강남이든 서울의 중심권 종로든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이든 앞으로 개발될 한남 뉴타운이든 아니면 과천, 용인, 성남시까지 모두 다 지방으로까지 지방 먼 곳까지 다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요. 도심의 중앙에 있으면서도요. 녹지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입지 바로 맞은편이 구룡산 경관이 있습니다. 구룡산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대모산, 청계산, 우면산 등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한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까지 모든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얼굴을 많이 바꾸려면요. 일단 기반이 튼튼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요. 어떤 입지 여건이 갖추고 있길래 이런 네.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릴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또한 이제 개발 계획 가능성도 높은 게 2004년에 양재 택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 양재 이동 전체 내에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도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할 시에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기에 매우 적합한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개통된 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철 부재로 인해서 많이 소외되었던 지역인데요. 자,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하면요. 강남역까지 2정거장, 자, 판교까지 2정거장,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2정거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등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요. 또한 양재 이동 그 단지 내에 학교가 초중고가 붙어 있는데요. 네. 이 학교 내에 주민생활센터까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과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서초구 지역,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제일 가까운 시기죠.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삼성 R&D 센터가 완공 예정이 내년 5월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우면지구내 14,000평에 모두 6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만 1만 명이 예상되는데요. 자, 1만 명이 오게 되면요. 그 이외에 따라오는 유입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입 인구의 증가까지 예상을 하면 약 5만 명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270여 개 업체의 R&D 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집적 효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R&D 센터의 지역으로서 서초구의 한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자, 이쪽 지역이에요. 최근 들어서 파이시티 관련한 기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파이시티입니다.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요. 많은 이권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해결됐는데요. 지난 2월 27일 STS 측과 대주주단이 만나서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금액만 4,660억 원인데요. 자, 이 규모는요. 삼성동 코엑스몰보다 더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 창출 효과나 유입 인구 현상을 굉장히 많은
유입 인구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요, 이 일대 또한 그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롯데마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대형 마트들의 집적 효과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 상권 활성화까지 더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이시티와 더불어서 삼성 R&D센터 관련한 고용 창출 효과 등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주택 내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네. 결정이 돼 있네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CCTV 이제 입구에 107평의 대지 위에 올라가는 그 규모입니다. 네. 모두 20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원룸 4세대, 그다음에 투룸 12세대, 쓰리룸 4세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 20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주차는 각 한 대씩이 가능하고요. 또한 입구부터 CCTV를 설치하고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투룸, 쓰리룸, 원룸 할 것 없이 모두 다 풀옵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탁 포함해서 뭐 붙박이장, 그다음에 에어컨, 드럼 세탁기까지 모두 다 연결이 되고요. 특히 5층 같은 그 3룸 같은 경우에는요. 5층에 에어컨이 한 대가 더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옵션과 임대 수익에 초점을 많이 맞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에 초점을 맞추셨다 하셨는데 그런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7천만 원이고요. 보증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5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매물인데요. 월세로 놓았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할게요. 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의 또 다른 매물 정보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6월입니다. 5층 건물에 3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최근 들어서 합정 쪽 관련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그만큼 이 지역에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초역세권, 제가 봤을 때 서교동 그 투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합정역과 근접해 있다. 이 매물보다 가까이 있는 신축 투룸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인접 지역에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까지 이상구역이 현재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구역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지역에 펜스가 털리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 매물은 근사치로 인해서 지가 상승의 1순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강점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합정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홍대 상권, 바로 이 6호선을 타면은 이태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면 상암 DNC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풍부한 학생 수요가 있습니다. 이 매물은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투룸이 역세권인데요. 실제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물은 매매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잠시 후에 가격 부분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초역세권 매물 정보입니다. 합정역과 불과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네요. 네. 마포의 중심지가 실질적으로 합정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홍대 상권과 어우러진 메세나폴리스 상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면서 주변 지역 가치 상승이 이룬다고 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한강변의 강변북로라든지 인접지역 내부 순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은 그 실질적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 단지죠. 주변 지역 당인리 발전소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홍대와 더불어서 홍대 입구역 주변에 많은 그 지하철 노선이 있죠. 2호선과 3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는 우수한 대학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이 지역에 유입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이런 다양한 또 학군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지역의 업무라든지 상업 그 주거 문화가 상당히 어우러진 아주 밀집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상암, 우, 당인리 주변에 네. 대규모 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네. 이 자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도 좀 풍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합정역 주변에 실제 9개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현재 개발이 3분의 1 정도도 아직 안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만큼 많은 그 유입 인구가 늘어난 시점인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5년, 7년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가장 큰 핵심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상암 DMC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DMC역 주변에 롯데 쇼핑몰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고용 효과가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홍대 입구역 주변에 민자 역사 사업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서비스나 간판 산업이라 볼 수 있는 호텔이라는 쇼핑, 다양한 문화가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홍대 하면은 디자인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디자인 출판지구로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있다는 부분,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한강변 주변에 다양한 재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부가 효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는 서교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중심 지역에 버금가는 강남역에 준하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 가치가 굉장히 많은 마포구 서교동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은 어떻고 또 그에 따른 가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건물은 지금 한창 신축 중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5층으로 지어질 건물인데요. 1층은 피리티 구조로 될 예정입니다. 본 매물 같은 노엘층이 3층이 되겠는데요. 넓은 거실과 여기에 방이 2개입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생활할 때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보시고요. 특히 이 매물은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앞으로 개발이 알려지 제1차적으로 가장 급등할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가 투자로서 매매 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이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약 8%선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합정동이라든지 서교동 같은 경우는 인접지의 수익형 부동산 1번지로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그 수익형으로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하철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차이, 향후에 재매매할 때 그만큼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인 투룸 매물 정보였고요.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 연간 임대 수익률은 약 8%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마포구 서교동 정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 세 곳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연락 주실 번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02-2077-6393번 오늘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시간 정말 길지만 또 짧게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고요.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